사랑의 계절을 맞아 원주에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정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웃사랑으로 훈훈했던 김장김치 배달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최초의 프로 풋살 구단으로 최근 출범한 강원 FS.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선수들은 나이도 사연도 각양각색. 하지만 풋살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거운데요. 앞으로 강원도의 이름을 걸고 프로 풋살 리그에서 맹활약할 강원 FS의 첫 출발을 소개합니다. 쌀 수매가 한창인 요즘 고성 지역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시름이 깊습니다. 수확기에 이어진 호우는 벼에 싹이 나는 수발화 현상으로 이어졌고 농가의 80%가 수매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고성을 찾아 피해 농가의 애타는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이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순의 호바지가 네.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맘때가 되면 날씨가 정말 딱 추워진다는 말인데 절기, 소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기가 정말 정확한 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쌀쌀했어요. 맞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는데요. 네네. 용석 씨, 그런데 내일은 더 춥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부터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될 예정이니까요. 당분간 출퇴근길에 옷차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겨울의 길목입니다. 여러분 댁에 이불이라든지 커튼, 보일러 등 겨울을 대비하셔서 네, 월동 준비 꼼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365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채팅창에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미션이 진행되죠. 네. 자, 오늘도 삼행시 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절기상 소설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 동음 이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예요? 읽는 소설이죠. 그렇죠. 읽고 보는 소설.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주제를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야기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용석 씨에게 질문을 너무 드려야 좋아요, 생방송 질문. 강원 365겠죠? 그럼요. 예. 네네. 연상 퀴즈입니다. 어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어를 듣고요. 네. 이 음식을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배추, 배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유산균, 너무 쉽네요. 발효식품. 발효식품. 더 힌트 드려야 돼요? 아니, 이미 저는 배추랑 그 고춧가루를 말씀하실 때 딱 네. 떠올랐어요. 알아보셨어요? 김치 아니겠습니까? 김치. 정답입니다. 예. 요즘 정말 김장철 맞아서 김장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김장을 실제로 하시는 가정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연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김장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정말 김장을 해야 더 맛있기도 한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맛있는 김장김치로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 식구라는 말 아시죠? 먹을 식, 입구,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처럼 누군가와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일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날씨도 좀 추워졌고 해서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얀 스티로폼 박스들이 가득 쌓여있는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오늘 아주 훈훈한 나눔 현장에 나왔는데요. 뒤로 뭐 박스들이 쌓인 모습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오늘 행사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오늘 저희 복지관의 김장 나눔 행사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복지관에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사들과의 연계 속에 강원도 내 가족센터 다문화 가정들과 그리고 관내 취약계층 한 1,500가정 정도에 대한 김치를 좀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저 너무 아쉬워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 행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같이 김치도 버무리고 했는데 올해는 좀 조용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모두들 힘드신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제 다행히 들어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내년에는 11월에 요즘 다시 시기가 오면 함께 다들 모여서 즐겁게 김장을 담그고 함께 직접 배달도 하면서 같이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2019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김장축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함께 김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맛있는 김장김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요. 나눔의 현장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만은 아주 따끈따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3년째 이 행사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저희 플랜코리아는 이제 국내에서 다양한 아동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처럼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좀 더 이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나눔의 또 현장이고 행사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행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위드 코너로 전환되면서 행사가 잘 준비됐고 또 아동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로 더 뜻깊고 더 즐거운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도내 1,500여 가정에 전달돼 김장김치. 자동차마다 박스를 가득 채우고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지금 이 차 안에도 김치가 가득 실렸습니다. 아우, 제 마음이 다 뿌듯하네요. 이 김치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선으로 갑니다. 아, 정선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으로 배달된 김치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맛있는 김장김치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로 조금 힘든데 이게 정성껏 잘 있는 김치를 잘 드시고 올해 겨울 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김치 망가지지 않게 안전하게 잘 전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 지금 강원도 곳곳으로 김장김치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원주 지역에 있는 또 가정으로 방문을 해볼 텐데요. 어디로 가볼 거예요, 우리는? 네. 오늘은 다문화 가정도 지원을 하지만 또 혼자 계시면서 식사가 제대로 안 드시고 김장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출발! 김장김치는 사랑을 싣고 지금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서 요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좀 뭐 노인, 여성, 장애인 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시대가 조금 변화하면서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뭐 혼자 계시는 노인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혼자 계시는 청장년 분들이 많이 또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또 도움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좀 약간 독거 청장년층을 조금 더 포커스 두고서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장을 지원하러 왔습니다. 네. 아니 사실 진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신 것 같아요.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얼른 가볼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김장김치가 곧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이제 갓 담근 맛있는 김장김치를 전달할 시간인데요. 혼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간단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이 김치만큼 든든한 반찬이 또 없습니다. 이게 찾아와가지고 이게 도와주면 너무 고맙죠. 뭐. 그럼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로. 자, 그럼 김장김치 맛 좀 볼까요? 김치 가져왔는데 그래도 맛은 보셔야 되잖아요. 예. 보세요.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가져온 김치 요 양이면 어느 정도 드실 것 같으세요? 올겨울 나죠 뭐.
올겨울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네, 나고 올겨울 나고 좀 남죠 뭐 이게. 오래 먹어요. 다행이네요. 두고두고 예.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라고 따뜻한 당국까지 전하고 첫 번째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김치를 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김치 늘 먹고 식탁에 늘 오르는 거지만 진짜 어떤 분에게는 겨울 내내 날 수 있는 진짜 소중한 양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현장에 많이 나오면 어르신들이 김치로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식사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김치 하나로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는 흔하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소중한 식사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눔이 진짜 필요하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이동해 볼까요? 네. 사랑의 김장 나눔은 계속된다. 두 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다음 집으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치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는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안부를 묻고 김치를 전달합니다. 빵도 가져왔거든요. 같이 빵도 맛있게 드세요. 김치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잘 먹죠. 네, 이렇게 복지관에서 김치 네, 전달해 네.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김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다 담겼거든요. 알아요.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장김치 배달 완료. 진짜 마음이 너무 훈훈해졌어요. 왜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눔의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와, 나눔은 진짜 행복이구나. 그리고 이게 점점 이 행복함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나눔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내후년에도 계획이 있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김장을 막 버무리고 하면서 사실 정도 사랑도 더 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여럿이서 또 우리가 김장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같이 정을 나누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행사를 못 해가지고 네, 좀 아쉬움이 크고 내년에는 네,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또 정과 또 사랑을 나누면서 맛있게 담가서 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 그 현장에도 제가 고무장갑 가지고 김치 만들 준비해가지고 찾아오는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장 나눔, 사랑 나눔은 내년에도 쭉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겨울철 든든한 양식이 되어줄 김장김치. 김치에 담긴 소중한 나눔의 가치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각 가정에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장 나눔을 하면서 단순히 김치만 나누는 게 아닌 마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서 정말 훈훈했습니다. 이 김치 맛있게 드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는 사랑입니다. 네, 김장김치로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진 못했지만 그 위안은 네.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마음만큼은 온전하게 전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장은 겨울철 방양식이라는 말도 오, 있지만요. 예. 사실은 뭐 볶음밥을 해 먹어도 맛있고요. 찌개로도 만들 수 있고 김치 하나로 식탁이 풍성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냉장고 열었을 때 김장김치가 꽉 차 있으면 마음도 꽉 차거든요. 그럼요. 정말 든든한데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맛도 맛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도 좋은 그런 유익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유가요. 네네. 나눔, 또 공동체라는 맞아요.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김장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오늘 삼행시 미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이야기이거든요. 이야기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소식은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될 만한 그런 반가운 소식이 그래요?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스포츠. 용석 씨는 풋살 즐기세요? 풋살이요? 네. 저도 뭐 축구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 풋살을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풋살 동호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축구처럼 뭐 볼도 찰 수 있고요. 또 인원이 5명만 모이면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풋살 많이들 사랑하시죠. 갑자기 풋살 이야기를 하니까 막 예. 흥분을 하시는 것 아, 같은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예, 풋살이라고 하면 그저 그냥 축구의 약식으로 그냥 즐기는 생활 스포츠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리그가 엄연히 오, 존재를 리그? 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풋살도 정식 리그도 있고 팀도 있나 봅니다. 네. 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강원도가 연고인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강원FC가 있는데 네. 강원도를 연고로 하고 있는 풋살팀 이름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최근에 네. 막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원도 연고 네. 프로 풋살 구단이죠. 일명 강원 FS라는 FS, 팀인데요. 예, 저희가 예. 어떤 팀인지 알아보고 왔는데 이 밥보다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박진영 리포터가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가 보고플 때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은 풋살의 매력이 아주 푹 빠져 있어요. 자, 갑시다. 가. 자칭 몸쓰기 전문 리포터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 오늘 제대로 골 때리는 분들 만나봅니다. 이름하여 강원 FS. 어둠도 이들의 훈련을 막을 순 없다. 환한 조명 아래에서 밤에도 땀나게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었으니 오직 풋살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 바로 강원 FS 소속 선수들입니다. 혹시 감독님이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곳 소개 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원 FS라는 팀인데요. 강원도 최초의 프로 풋살 구단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준비 중인 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선수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선수분들 처음으로 뽑으셔서 또 처음으로 다 같이 합을 맞춰보는 거겠네요? 지난 9월에 선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약 지원자가 100여 명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최종 22명이 선발되어서 약 경쟁률 5대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든 만큼 선수마다 사연도 각양각색. 매주 훈련을 위해 영동과 영서를 오가는 선수도 있고요. 상당히 멀리서 찾아온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강원 FS에 새로 들어온 여수에서 온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수에서 어떻게 춘천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풋살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었는데 SNS로 우연히 찾아보다가 강원 FS가 창단한다는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창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체계적이고 좋아 보여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순전히 꿈을 위해 이 풋살이라는 그 꿈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퇴사를 하고 다 남겨놓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강원 FS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좀 미룬 상태에서 이제 조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하니까 날을 잡게 돼서 이제 창단식이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식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분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옆에서 또 솔직히 보필하는 것도 많이 힘들 텐데 많이 도와주고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야 사랑해. 어렵게 테스트를 뚫고 최종 선발된 선수들. FK리그 입성을 위해 한동안은 체력 단련과 실력 향상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에겐 풋살이나 축구나 거기서 거기. 어떻게 다른 거죠? 풋살, 그것이 알고 싶어요. 풋살 같은 경우는 5대5 미니 축구라 생각하시면 되고
농구와 배구와 풋살 합쳐서 5대5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체가 무한으로 교체가 있고 12명의 선수가 무한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롤링 타임이라고 해서 25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풋살입니다. 창단 이후 오늘은 강원 FS가 두 번째로 공식 훈련하는 날. 아직 첫걸음인 만큼 훈련 내용은 주로 선수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호흡을 맞추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뛰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박진영 리포터. 같이 뛰고 싶나 본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통과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거 제대로 통과해가지고 같이 게임 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볼래요? 입만 살아있는 박진영 리포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선수가 되고 싶다. 1일 입단 테스트에 나서는 박진영 리포터. 자, 오늘 이거 제대로 통과해가지고 같이 게임 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 치더니 오, 그럴 만한 실력이 있었던 건가요? 안정적인 인사이드 드리블. 그대로 골대를 향해 돌진하는데 과연 이 승부의 결과는? 아, 뭐야. 괜히 기대했네. 제가 볼 때는 득점 마무리만 좀 아쉬웠을 뿐 네. 풋살을 많이 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에 같이 마지막으로 경기에 참여해 보시면서 같이 제가 볼 때 실력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바로 그냥 응차. 자, 그럼 이제 실전과 같은 연습 경기를 치러봅시다. 저 안으로 이제 통과해서 패스가 성공해야 이제 패스가 성공해야 득점이에요. 교체 멤버가 이게 믿을만 하신가요? 믿어봐야지.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가자. 마침내 그라운드에선 박진영 리포터. 영웅이 될지 구멍이 될지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숨가쁘게 진행되는 경기. 축구에 비해 전개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게 풋살의 특징인데요. 박진영 리포터 느리다 느려.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차원이 다른 스피드. 쉽지 않은데요? 다른커녕 눈으로 쫓기도 버거운 공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아! 간신히 상대 골대 앞으로 보냈다 싶으면 금세 다시 이쪽 골대로 날아오는 공. 골대 비었다. 안 돼. 몇 분 만에 녹초가 돼버린 박진영 리포터. 골을 먹은 팀은 특별히 푸시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시. 이렇게 열심히 뛰었건만 오늘 박진영 선수의 기록은 정말 놀랍네요.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랬던 상상은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에휴, 박지원 리포터 수고했고 당분간은 관람만 하자. 확실히 프로분들은 다르네요.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와, 한 번도 못 잡던데요. 전 지금 이렇게 뛰어다닌 것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못 따라가겠어요. 앞으로 강원도의 이름을 걸고 전국적으로 실력을 떨쳐보일 강원 FS 선수들. 도민화합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는데요. 혹시 서포터즈 모집은 안 하시나요? 제일 중요하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 여러분들의 그 열띤 응원과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안 그래도 지난달에 우리 공개 테스트를 끝나고 강원대학교 서포터즈가 20명이 구성이 되었고요. 강원 도내에 있는 12개 대학에 있는 학생회대가 연계를 해서 정기적인 강원 FS 서포터즈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자, 다 같이 강원 FS 파이팅! 풋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강원도에서 실력과 열정이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해 공식 출범한 강원 FS. 앞으로 프로리그에서 맹활약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무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탄생한 강원 FS 창단 멤버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 밑에 여수에서 이 강원 FS에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이사를 오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된 선수분들의 이야기는 진짜 감동을 넘어서 뭐 거의 드라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와 이 풋살이 인연이 대단히 깊습니다. 그렇습니까? 1996년 국내에 처음 풋살이 도입된 곳이 바로 우리 지역 강원도 홍천인데요. 홍천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 강원도에 더더욱 이 프로 풋살 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프로리그에 진출해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분들께 이 강원 FS 선수분들께서 우수한 아주 파이팅 넘치는 기운을 잘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죠.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네네. 오늘 삼행시 주제는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전국은 지금 시간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으로 떠나볼 거고요. 바야흐로 요즘 1인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죠. 네. 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의 축제 한마당이 경남 창원에서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 축제 현장 소식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누구나 찍고 출연하고 편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와 우리 동네를 월드와이드하게 알릴 수 있는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오라. 카메라 켜는 법부터 구독자 200만 명 만들기까지 창원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쏩니다. 따끈따끈 전에 없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카메라와 인터넷만 있으면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요즘 시대에 꼭 맞는 특별한 축제 현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매체를 만들고 운영하고 공급하고 또 그 매체를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이런 문화들을 널리 확산시키고 또 바른 문화를 정립도 하고 또 우리 창원시를 그런 이런 미디어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 공모전 신박해상 도민형 위사람은 2021 창원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어떻게 박수 하면 보내주시기 우리 동네 창원의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완성한 영상들이 오늘 이렇게 영광의 순간을 안겨줍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창원의 특산물을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이제 접할 수 있게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저희 구독자가 한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댄스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을 날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통계청에도 엄연히 올라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직업. 그 직업에 일찍 뛰어든 선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반가운 만큼 질문도 많습니다. 지민이, 안녕 지민. 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요즘 취미가 뭐예요? 약간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어떤 영역에서든지 1등 한번 해보자. 오늘 어느 정도 강연을 듣고 나니 더욱더 불타오르는 크리에이터의 꿈. 유튜브 맨날 유튜브 강팬입니다. 맨날 유튜브 본다. 우리 딸한테 야단만 맞아. 보기만 하는 건 그만. 직접 1인 방송에 출연해보는 기회는 물론이고 영상 속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먹는 방송을 하는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됐는데요. 구독자 15만 명 먹방 요정. 진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였어요. 되게 약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운데도 지금 되게 너무 소통도 잘하시고 네, 멋있으세요. 실물이 훨씬 이쁘시고요. 방송하시는 모습 이렇게 지켜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이런 페스티벌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거제에 살고 있다는 점을 살려 평소에도 해산물 먹방을 많이 하는 우왕 씨. 창원에 무슨 꽃게찜 유명하던데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꽃게찜 맛집. 보통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시켜 드시거나 뭐 라면,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드시는데 저는 해산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서 안 먹어본 해산물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서 막 먹어보고 도전하고 직접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해 먹다던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더 약간 재밌고 요리 실력도 느는 것 같고 더 그냥 즐거워요.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축제에서는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흥미 만점. 방송국 중계차부터 1인 미디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까지 직접 보고 만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잘하시네. 전문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살짝 건드려보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좋아해요. 대학교 생활을 브이로그로 해서 콘텐츠를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창원시 너튜브 채널과 함께할 시민 크리에이터를 찾아라. 이 오디션만 통과하면 창원 스타는 떼놓은 당상. 계시는데 네. 이게 막 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창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 누비전, 마창대교. 지금 보니까는 본인의 끼를 최대한 지금 약간 좀 절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춤부터 노래까지 내가 가진 재능을 한껏 쏟아낸 시민 크리에이터 도전자들. 다양한 끼와 재능 같은 걸로 저희가 심사를 많이 받고 만약에 여기 합격하신다면 창원시에서 이제 창원시 추천 창원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창원시 환경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보림이 창원시 업사이클링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원 미디어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온택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 켜시고 저희 지금 질투도요 유튜브 라이브가 열려 있어요. 맞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네.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클릭하시면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새끼 챙겨 먹고 한 번은 붙이면 그게 잘 사는 거란다. 잘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좀 능숙해지고 좀 뭔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힘든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충분히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1인 미디어, 특히 유튜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영상 하나가 좋아요와 구독자를 넘어 새로운 유행과 문화로 이어지는 지금. 1인 미디어 세계로 가는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연세대학교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용석 씨는 혹시 올해 가을 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을 날씨를 한마디로 정해보자면요. 네. 좀 종잡을 수 없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정확한 예. 표현이신 것 같은 게요. 맞습니다. 올해 유독 지역 곳곳에 가을 장마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더웠고요. 또 어느 날은 겨울옷을 꺼내 입을 정도로 춥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런 날씨가 수확기에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담 중에 이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쌀수매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지역에서도요, 이 가을 장마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10월 초 고성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쌀 아래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양양과 강릉 등에서도 일부 피해 벼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만생종인 맛들임 품종 재배 비율이 높은 고성 지역의 피해가 1,3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고성의 가을 들녘. 그런데 지난 10월 초 수확을 앞두고 일주일간 이어진 가을 장마는 역대 고성군 10월 강수량 중 3번째 오를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벼 수확기에 집중된 이례적인 비로 농민들의 쌀수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 왔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여기서 쌀 수매가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찾았는데, 사실 수매 현장이면 이제 농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기쁨에 차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시름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군은 지금 1년 농사의 결과가 확정되는 벼 수매가 한창입니다. 800kg씩 수매 규격 포장지에 담긴 벼는 수매 전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직접 등급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벼의 시료를 채취해 일정량을 분류한 다음 간이도정기로 벼 껍질을 벗겨내고 도정한 쌀을 체에 걸은 후 수분까지 측정하고 나면 특등, 1등, 2등, 3등, 그리고 등회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든 평가가 끝이 나고 등급이 결정된 쌀은 검사관이 직접 도장으로 등급을 표시해 주는데요. 이제 밥상이 오를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그런데 수매 현장 한쪽에 따로 모아놓은 쌀. 바로 수바라 피해를 입은 나달들입니다. 수바라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가능한데요. 쌀알이 균일하고 광택이 나는 정상적인 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수바라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네, 수바라는 이제 수확 전에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제 잦은 강우나 태풍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삭이 장기간 젖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그게 물 숫자를 써서 싹이 텄다 그래서 수바라 이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기환 씨. 수바라의 한자는 물 숫자가 아니고 이삭 숫자를 써서 벼 나달에 도단한 싹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제대로 알아두자고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 수바라 피해가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고성에서? 고성에서 크게 이 정도까지는 나온 적이 없었고요. 예. 저희도 실제로 눈으로 본 거는 저도 들어와서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럼 수바라 피해가 딱 생기면 네. 그 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에 싹이 트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벼 이삭이 여물지 않고 싹이 나는 수바라 현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확을 앞둔 벼 이삭에서 싹이 돋는 수바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땅에 누운 벼 사이로 새파란 모가 자라났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쓰러진 벼 이삭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가 자라고 심지어 새로운 벼 이삭이 맺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도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아예 새로 파종하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변하거든요. 2016년 전라남도에서 대규모로 유행한 수바라 현상. 싹도 뿌리도 길게 자란 벼는 영양 가치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병들한테 또는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하는 것이 정부 양곡으로 들어갔을 적에 영양이 충분히 있고 옳은 쌀이 들어가서 이게
군장병들한테 공급이 돼서 밥을 쥐어서 영양이 있는 쌀로 식사를 하게 돼야지 이런 이 수바라가 난 쌀눈이 빠진 쌀은 영양이 없기 때문에 쌀로 보질 않습니다. 또 농가논에서도 그래서 등급을 아예 안 주고 지금 불합격을 시켜서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수바라 피해가 일어난 고성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장님 맞으시죠? 네네네. 네. 이장님 벼농사 지셨는데 피해가 많다라고 저희가 예, 좀 한번 예, 와봤습니다. 피해가 엄청 많이 많습니다. 어떤 피해를 좀 많이 입으신 거예요, 지금? 올해 가을에 그 가을 장마가 오는 바람에 예. 벼들이 이제 중생종 벼들이 수바라가 나서 정부에서 그거를 별도로 지금 수매를 한다 그래서 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 농사 지으신 거 가운데 뭐 어느 정도나 지금 수바라 피해를 입으신 겁니까? 저는 한 80%예요. 벼농사 지으시는 거 개인적으로 벼농사 예, 지으시는 거에 예, 80%가 피해를 예, 입은 거예요? 예, 예, 예. 아 이게 하나에 800kg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있는 게 몇 톤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게 이게 망은 3개니까 예. 이 농가의 피해만 34.4톤, 고성군 전체로는 무려 1,300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농가별로 헐값에 처분한 쌀을 제외해도 950톤가량이 개인 창고에 쌓여 있는 거죠. 보면 예. 모릅니다.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아직 도정 안 한 거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싹이 났다는 거잖아요. 비 때문에. 한 해의 결실을 그저 창고에 쌓아둘 수 없어 직접 판매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면 쌀의 등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농민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지난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바라 피해 쌀을 3가지 등급의 금액으로 수매를 확정했습니다. 중에도 A, B, C가 있습니다. 거기서 A를 맞으면 가격이 조금 그나마 낮는데 뭐 B, C 맞으면 이건 뭐 완전히 다시 수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등회 C등급을 받으면 제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800kg 단위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수바라 수매할 때 600kg 단위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예. 그리고 다시 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농민들은 창고에다가 정부에서 받는 803kg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 창고에다 이렇게 다 정리해 놨는데 정부에서는 받는 조건에 이거를 또 600kg로 603kg로 다시 달아가지고 수매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농민들은 이게 수바라 때문에도 그전에도 걱정이 되는데 이걸 다시 또 600으로 다시 또 단다고 하면 농민들 2번 죽이는 거죠. 이거 가져가서 여기서 그냥 퍼낼 수도 없고 건조기에 다시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시 달아서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몰라요. 이런 데 와서 농민들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네 탁상에 앉아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서 해라 그냥 지침만 내려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다행히 정부가 오는 12월 17일까지 수바라 피해 쌀을 수매하도록 결정했고 걱정거리였던 수매 단위 역시 800kg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걱정하던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피해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예년과 달리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민 여러분들이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가입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상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재해보험에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재해보험 범주 안에 있냐 없냐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수확 적기에 쏟아지는 비 때문에 수확을 하지 못했던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네. 감히 정말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가 이 수발화 피해를 입은 쌀 수매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03kg짜리 그대로 다시 이렇게 수매를 결정해서 참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이요,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점도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께서 주셨습니다. 김장은 우리 고유의 풍습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셨어요. 네, 따뜻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는요. 우리 춘천의 리포터죠. 박진영 리포터가 보내주셨네요. 삼행시 작품이네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야기로 삼행시 작품을 진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자, 이야, 강원 FS 역시 멋지다. 야. 야간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는 그 열정. 자, 기운 내서 끝까지 좋은 성적으로 멋지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야. 보내주셨네요. 아, 박진영 리포터가 이렇게 멀리서 또 그러니까요. 삼행시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당첨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작품들을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네. 당첨자만 발표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구두구두구 오늘 당첨자가 되십니까? 자, 당첨자. 자, 운 띄워주세요. 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어머님. 야가 좀 부족해도 마음 넓다고 하시더니 기분 좋으라고 그랬다며 속이 좁으니 잘 데리고 살라고 반품 안 된다고 네, 이런 사연을 예. 자, 삼행시 작품에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반품 안 된다고. 예. 네네네. 그래서 오늘 김라연님께는요. 네. 저희 가정용 믹서기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